여러분, 코드를 짜는 손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던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상상 해보셨나요? 이게 전혀 다른 세계 이야기 같잖아요. 기술과 예술. 오늘은요, 바로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아주 깊고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.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기술은 논리, 예술은 감성, 이렇게 딱 선을 긋잖아요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엄청난 공통점이 있는 건 아닐까요? 자, 오늘 그 단단한 고정관념의 벽을 한번 같이 허물어 보시죠. 네, 그래서 오늘은요, 이 둘이 왜 평행선처럼 보이는지, 근데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고요. 그리고 나서는 기술을 뼈대로, 예술을 숨결로 비유해서 살펴본 다음에 이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작자로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. 평행선일까? 한 뿌리일까?입니다. 오랫동안 그랬죠. 기술이랑 예술은 그냥 각자 자기 길 가는 평행선 같은 거다. 아니면 좌뇌랑 우뇌처럼 역할이 딱 나뉘어 있다. 이렇게들 생각해 왔잖아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. 기술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예술은 감성적인 이유를 묻는다. 이런 식으로요. 근데 이게 어쩌면 아주 큰 오해일지도 모릅니다. 사실 이 둘은요. 창작이라는 거대한 나무에서 뻗어나온 뿌리가 같은 그냥 서로 다른 가지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. 자, 그럼 두 번째 이야기. 뼈대로서의 기술입니다. 이 관계를 제대로 파헤쳐보려면요. 아주 중요한 비율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. 뭐냐면 모든 창작물에는 아주 단단한 뼈대가 필요하잖아요. 바로 그 뼈대 역할을 하는 게 기술이라는 겁니다. 이 말이 딱 맞아요. 건물이 튼튼한 골조를 필요로 하듯 창작은 견고한 기술적 토대 위에서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 기술을 익히는 게 창의성을 막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 반대예요.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튼튼한 발판이 되어주는 겁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? 정말 재밌어요. 개발자에게는 프로그래밍 문법이나 알고리즘이 바로 뼈대고요. 작가에게는 문법이나 이야기 구조가 뼈대겠죠. 또 화가한테는요? 그렇죠. 색채 이론이나 원근법 같은 게 바로 그 뼈대가 되는 겁니다. 분야는 다 제각각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이런 단단한 기술 위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기술은 이렇게 구조와 질서, 안정성을 줍니다. 정말 중요하죠. 근데 뼈대만 앙상하게 서 있는 건물 상상해 보세요. 살 수 없잖아요. 뼈대만으로는 아직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이 등장할 차례가 되는 겁니다. 세 번째 이야기, 숨결로서의 예술입니다. 그럼 그 단단한 뼈대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과연 뭘까요? 네, 바로 예술이라는 따뜻한 숨결입니다.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와닿더라고요. 개발자한테 기술이 그냥 돌아가는 코드를 만들게 해준다면 예술은 그 코드를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른 동료가 내 코드를 볼 걸 생각해서 변수 이름을 직관적으로 짓는다거나 이해하기 쉽게 주석을 다는 거예요. 이런 게 바로 차가운 논리의 세계에 인간적인 따스함을 불어넣는 일종의 예술 행위 아니겠어요? 글쓰기도 똑같아요. 그냥 그는 슬펐다. 이렇게 팩트만 전달하는 대신에 예술은 우리한테 이렇게 쓸 수 있는 힘을 주죠.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무가 고여 있었다. 어떠세요? 그냥 슬펐다는 사실이 하나의 장면, 하나의 감정으로 확 다가오잖아요.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죠. 화가의 캔버스 위에서도 이 예술의 숨결은 당연히 살아 있습니다. 붉은 점 하나를 찍어서 열정이나 분노를 확 보여주고요. 또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해서 평온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날카로운 직선으로는 긴장감을 주기도 하죠.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캔버스에 쏟아붓는 것. 이게 없다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해도 그냥 잘 그린 그림이지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하긴 어렵겠죠. 자,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기술과 예술이 만날 때 드디어 뼈대와 숨결이 하나가 되는 순간인데요.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?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. 집중해 주세요.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코드가 붓이 되고 알고리즘이 물감이 되어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그 순간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런 순간들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정말 많죠. 알고리즘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제너레이티브 아트, 또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데이터 시각화,
심지어는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코딩을 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라이브 코딩 공연까지. 정말 이런 걸 보고 있으면요, 어디까지가 기술이고 어디부터가 예술인지 그 경계를 나누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. 그중에서 데이터 시각화, 이거 한번 자세히 볼까요? 이건 그냥 차가운 숫자를 예쁘게 그래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. 그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의미, 그 맥락을 끄집어내서 따뜻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거죠. 말 그대로 통계학자와 스토리텔러가 함께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정말 매력적이죠?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연결점을 발견하게 돼요. 뭐냐면요. 개발자가 코드를 디버깅하는 과정이랑 작가가 쓴 글을 수정하는 과정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. 어디가 문제인지 찾고 그 부분만 딱 떼어내서 보고 더 나은 표현이나 로직으로 고치고, 이 전체적인 정제 과정이요. 이걸 보면 기술과 예술이 결국은 같은 종류의 사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균형, 그리고 창작자의 성장. 그럼 이렇게 거대한 두 힘 사이에서 우리 같은 창작자들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?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창작을 시소 타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쪽, 그러니까 기술 쪽으로 너무 기울면 작품이 너무 차갑고 딱딱해지겠죠. 반대로 예술 쪽으로만 너무 쏠리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호해지기 쉬워요. 그래서 핵심은 뭐다? 바로 균형입니다. 양쪽의 발을 잘 딛고 끊임없이 그 중심점을 찾아 나가는 거죠. 그래서 혹시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만들다가 꽉 막혔을 때 코더처럼 한번 해결해 보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, 문제를 분리하세요. 전체를 다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딱 막힌 그 한 문단, 그 한 부분만 콕 집어내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 문제를 더 작게 쪼개는 거예요. 한 번에 하나씩만 해결할 수 있도록요. 세 번째는요,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시험해보는 일종의 디버깅 단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일단 해결이 됐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더 우아하고 명료하게 다듬는 리팩토링을 하는 거죠. 이 창작 디버깅 방법 한번 써보세요.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거예요. 결국 정말 뛰어난 창작자는요, 이 두 세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나무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보는 논리적인 눈과 숲 전체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직관적인 감각, 이 둘을 모두 사용해서 부분의 완벽함과 전체적인 조화를 함께 만들어내는 거죠. 자,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, 여러분의 창작물 안에서 기술과 예술은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?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깝게, 더 자주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교차점을 발견하고 또 더 멋지게 가꾸어 나가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